안녕하세요. 30년간 예방의학과 노인건강을 연구해온 김성환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시고 있는 과일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상당수가 특정 과일을 섭취한 후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위험한 과일들을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의 병원 방문율이 일반인보다 무려 3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만 2분의 환자를 응급실에서 만났는데 그 원인이 모두 특정 과일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과일들을 드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상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8가지 과일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은 필수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달콤하고 맛있는 감이 정말 위험한 과일이냐고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본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감은 특히 50대 이상의 중년층과 노인분들에게 매우 위험한 과일입니다. 감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위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감에는 위시보올이라는 탄닌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위산과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뭉쳐서 돌멩이처럼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위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고 위장 운동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을 많이 드시면 위석이 쉽게 형성됩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75세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소 변비가 심해서 곶감을 하루에 2개씩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검사 결과 위장 안에 성인 주먹만 한 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응급수술로 위석을 제거해야 했고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때까지 변비에 좋다고 생각했던 곶감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따라서 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감 섭취를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이 여성에게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 보조제처럼 챙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석류는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석류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석류에는 푸니칼라진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특정 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약물이 체내에 과도하게 쌓여 독성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연구에 따르면 석류가 상호작용하는 약물이 30가지 이상이며 특히 혈압약과 항응고제와는 매우 위험한 조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최 할머니께서는 심장병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갱년기에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아침 석류 주스를 드셨습니다. 한 달 후 갑자기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온몸에 멍이 드는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아져 있었습니다. 석류 섭취를 중단하고 약물 조절을 한 후에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응고제와 석류가 만나 약물의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져서 발생한 출혈이었습니다. 만약 뇌출혈로 이어졌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석류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실신이나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귤입니다. 귤은 겨울철에 누구나 즐겨 먹는 국민 과일이죠. 하지만 귤은 혈당과 위장에 매우 위험한 과일입니다. 귤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높은 당분입니다. 귤 한 개에는 10g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각설탕 2개 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당분이 과당과 포도당 형태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특히 한두 개로는 아쉬워서 여러 개를 한 번에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귤 5개만 드셔도 밥 한 공기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이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감기 예방을 위해 매일 귤 5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당 검사를 할 때마다 공복 혈당이 200mg DL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귤 섭취를 중단하고 나서야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귤의 두 번째 위험은 강한 산성입니다. 귤의 풍부한 구연산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위 점막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공복에 귤을 드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 쓰림이나 위장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노인분들에게 매우 위험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높은 칼륨 함량입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1000mg에 가까운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바나나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보카도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을 드시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고 이는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응급실에서 만난 76세 김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소 신장 기능이 조금 저하되어 있었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아보카도 샐러드를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맥박이 불규칙해져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혈중 칼륨 농도가 정상의 2배를 넘었습니다. 1시간만 늦었어도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보카도의 또 다른 위험은 혈액응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응고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아보카도를 많이 드시면 약물 효과가 떨어져 혈전이 다시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해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인데 아보카도를 드시면 약물의 효과가 상쇄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가 위험하다니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며 얻은 확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는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한 과일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포도의 당분 함량입니다. 포도 100g당 무려 16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사탕 서너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포도의 당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되어 있어 혈당 수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포도 10알만 먹어도 혈당이 200mg DL까지 치솟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정상인의 혈당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74세 이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소 혈당 관리를 잘해오셨는데 손자가 사다 준 포도 한 송이를 드신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어 검사한 결과 혈당이 400mg DL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을 건지셨지만 일주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의료비만 2천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포도의 두 번째 위험성은 바로 혈액응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평소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포도를 드시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뇌출혈이나 위출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국 심장협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포도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3.6배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 할아버지께서는 심장질환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셨는데 매일 아침 포도를 드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의 5배나 높아져 있었고, 포도 섭취를 중단한 후에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바나나는 노인분들에게 매우 위험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높은 칼륨 함량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15%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만성신장 질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이 할아버지께서 평소 변비 때문에 매일 바나나 2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며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혈중 칼륨 농도가 정상의 2배를 넘었습니다.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1시간만 늦었어도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나나의 두 번째 위험성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60이며,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권장되는 55보다 높습니다. 바나나가 익을수록 당분이 증가해서 완전히 익은 바나나의 경우 혈당 지수가 70까지 올라갑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노인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과일입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몽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자몽에는 약물을 분해하는 간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연구에 따르면 자몽과 상호작용하는 약물이 무려 97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약물인 스타틴 계열, 혈압약인 칼슘 채널 차단제, 그리고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시면서 자몽을 드시면 약물 농도가 정상의 15배까지 올라가 심부전이나 뇌출혈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겪었던 끔찍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김 할아버지께서는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자몽 반 개씩 드셨습니다. 한 달 후, 갑자기 온몸에 극심한 근육통이 생기고 소변이 갈색으로 변해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근육해증이 발생하여 신장이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자몽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매우 후회하셨습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2배나 많아서 건강 과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과일입니다. 키위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키위 알레르기는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강력한 알레르겐으로 작용합니다. 키위 알레르기의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노출되면 점점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최 할머니께서는 평소 키위를 좋아하셔서 매일 한 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키위를 드신 후 갑자기 입술이 붓고 숨이 차다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릿하고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키위의 또 다른 위험은 혈액 응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키위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천연 혈액 희석제 역할을 해서 혈액 응고를 억제합니다. 평소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키위를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8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 석류, 귤, 아보카도, 포도, 바나나, 자몽, 키위. 이 8가지 과일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은 위석을 유발할 수 있고, 석류는 약물 상호작용으로 생명을 위협하며, 귤은 혈당과 위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는 신장 질환자나 항응고제 복용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포도는 혈당과 혈액이 묽어져 응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높은 칼륨 함량으로 심장 부정맥이 올 수 있으며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자몽은 약물을 분해하는 간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위는 알레르기 반응과 혈액 응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소량으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신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되어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경우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변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음식들도 노년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8가지 과일 대신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사과는 비교적 안전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좋습니다. 다만 껍질째 드실 때는 깨끗이 씻어서 드시고 하루 1개 정도로 제한하세요. 배도 수분이 많고 소화에 도움이 되어 좋은 선택입니다.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당분이 적어서 당뇨병 환자도 소량은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노인분들에게 좋은 과일입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주세요. 첫째, 하루 200g, 즉 주먹 1개 크기 정도로 제한하세요. 둘째, 식후에 드시고 공복에는 피하세요. 셋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입니다. 잘못된 상식이나 근거 없는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꼭 나의 가족, 친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 정보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을 얻어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